자, 문재인 일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문제도 마침 나왔으니까 문재인 일가. 전주지검이 지금 문재인과 이상직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죠. 특히 사위, 전 사위죠. 서창호 씨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된 부분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문다희 씨 뭐 금전거래까지도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부부 계좌를 압수수색을 했죠. 지난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소환 조사를 했고 31일에는 조국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가 문재인 정부 초기 민정수석 아래 있던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행정관이죠. 이 A씨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A씨 이 행정관은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개입을 한 것이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찰이 이 행정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일단 보고 일단 지금 검찰이 볼 때는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이 관직을 임명함에 있어서 겉으로는 공모의 형식을 취해놓고 뒤로는 이미 이상직을 내정해놓고 쇼만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결국 민정비서실인데요. 민정비서실에서도 백원우 민정비서, 당시 민정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조사했죠. 그런 사람들이 관련 의혹이 많다고 이제 검찰이 봤기 때문에 조사한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 그 밑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조국 민정 당시 수석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수사는 다 끝났어요. 이거 왜 이 사람을 지금 부르냐는 건 결국 이제 최근에 임종석 조국 부른다고 다 했고 임종석은 불렀지 않습니까? 임종석 조국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그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제 임명함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예요. 그 밑에 실무 작업에서 왜냐면 이제 공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또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이제 담당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 차원에서 이 기관은 누구 시키면 좋겠다. 또 저 기관은 누구 시키면 좋겠다. 뭐 그때마다 이제 실무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3명 올린다든지 뭐 요런 단계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끝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미 실무 차원에서 굉장히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난 거고 그럼 맨 마지막 위에 결재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재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결재 단계에서 두 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 같은 내용이 밑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밑에서 다른 쪽하고 다 해가지고 올라해서 맨 마지막에 그냥 올라온 거냐. 그리고 올라왔는데 귓속말로 여기 그런데 요 이상직은 조금 이렇게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든가 한마디를 들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 내부적으로는 이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는 구체적인 콘텐츠는 다 나왔고 마지막 이제 결재 도장 단계에서 어떻게 지금 일이 처리됐느냐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핵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진공 기업 이사장,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임명하죠.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뭐 다 결재를 하고 뭐 심의를 한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도장 꽝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알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 책임하에 그 사람이 임명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임명된 사람이 태국에 몰래 만든 사실상 이상직 개인의 회사에 어떻게 항공의 항도 모르고 영어도 되게 못해서 알아듣기 힘들다고 하는 그 서창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거기에 그 박석호라는 사장 밑에 2인자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임원급 자리를 전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자리는 원래 없었어요. 한마디로 위인 설관인 거예요. 그것부터가 좀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정도의 자리를 따로 만들려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 회사에 기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올 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데를 만들었고 둘째 그 사위와 딸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기관 직원인 중진공 의원들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전에 여러 가지 실무 작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아이 학교, 그것도 뭐 영어 쓰는 그 비싼 국제 학교 이런 거 다 이 영어도 안 되고 항공 뭐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박석호 사장이 다 해주고 그런데 그거를 매번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이번 달에 이렇게 서창호한테 집행하였나이다 하고
이상직한테 다 보고를 해요. 그거 지금 검찰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중진공 이사장 임명 자체가 공모가 아니고 내정 쇼였다. 둘째, 서창호의 이 스타이스타 취업 자체도 정말 전혀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자리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취업을 했고 온갖 혜택을 다 받았고 또 그다음에 그 전문지 이사인지 하는 그분의 사모님은 애 데리고 가끔씩 이스타 항공 아마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런 정황도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양자 간의 고리를 지금 이제 보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바로 그거죠. 대통령이 그동안 보니까 문다혜 매달 생활비 쪽인지 뭔지 모르지만 돈을 쭉 줘오다가 갑자기 이 사위가 취직을 한 이후부터는 그게 뚝 끊어졌다. 그러면 이거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금 경제 공동체 아니냐. 쭉 그동안 월급적으로 돈을 줘왔다면 경제 공동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 공동체가 스폰서가 문재인에서 이상직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경제 공동체한테 이상직이 어떤 대가를 매개로 그 문재인 대통령 경제 공동체인 문다혜 부부한테 돈을 줬다. 제3자 뇌물이 그래서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그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지금 관련자들 전원의 대응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작고 지퍼, 묵비권, 좀 더 법리적으로 말하면 진술 거부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또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지금 수십 명이 갔잖아요. 네. 그 수십 명이 모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대요. 단 한마디도. 완전히 오더가 완전 문재인 정부 그 자체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입을 열수록 불리하거나 입을 열다가 또 다른 이상한 게 튀어나올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이거는 일관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임종석과 조국도 지금 이제 검찰 하는데 다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행사하겠다고 대놓고 지금 밝히고 있는 등 그렇죠. 한마디로 침묵만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오히려 자기네들 불리해요. 왜냐면 이쪽은 아주 굉장히 많은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쪽은 그냥 답만 안 하고 있으면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를 제시하는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꺼내는 말이 정치 보복을 한다느니 언제까지 이걸 털 거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 수십 년 전 그 이명박 다스까지 털어서 전 대통령까지 잡아놓은 사람들이 정치 보복 운운하고 언제까지 털 거냐라고 말할 그런 자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자 문재인 부부 계좌 압수수색을 확도하고 임종석 조국도 계속 소환되고 있는데 친명계 대부분은 지금 입을 싹 닫고 있어요.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첫째, 이재명 대표 가장 사법적으로 괴롭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네. 누굽니까? 제가 물어보게요. 친문계죠. 친문 검찰이에요. 친문들하고 검찰이에요. 자기 부인을 지금 해경궁 홍 씨라고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댓글로 앞장서서 마구 해경궁 홍 씨라는 필명으로 감히 우리 왕자님을 건드렸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건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친문들이고 그 다음에 그때 문재인 검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몰리다가 한 수를 던져요. 무슨 던집니까? 좋다. 좋은데 나를 그래서 그걸로 기소하고 재판하면 그 법정에는 문준용 씨도 나와야 된다. 왜냐면 그러네. 취업 특혜 댓글이니까 그 취업 특혜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야 된다. 대놓고 갈긴 거야. 그때 그 왕자님의 이 존함을 민주당 계열 사람이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검찰이 그거 기소 안 했습니다. 검찰이 그거 기소 안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문준용 사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때 검찰이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문준용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문준용은 안 걸리게 어떻게든 그냥 요렇게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기소할 수 있게끔 엄청난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그게 문재인 검찰이에요. 그러나 당하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지금 친명 행사라 그러는데요. 친문 행사 죄송합니다. 친문 행사인데 그때는 친명 행사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때 그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지방선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지사로 나갔을 때 경기도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선거 유세하려고 내일 아침에 수원 서호 그 호수 앞에서 우리가 호수도 좀 걸으면서 좀 이렇게 좀 행사하자.
그랬더니 전부 예 했는데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시장이죠. 나갔더니 아무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찍히면 저희 죽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이 정도 당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나왔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꼬붕인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달에 양산에 갔어요.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다시 되면은 양산에 와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혁신회의 그거 지금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막 그랬지 않았어요? 지나치다고. 속으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해먹어도 좀 정도가 있지, 야. 어떻게 그렇게 다 해먹노? 뭐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는 날 아침에 코로나 걸렸다고 발표를 합니까? 자, 보기 싫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가면은 딱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혁신회의가 다 해먹어갖고 우리 애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 네가 굴을 먹더라도 한 1은 남겨줘라. 뭐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1번? 그러겠죠. 근데 2번은 뭐겠어요? 지금 타이스타 때문에 나 칼날 들어오는데 좀 막아주세요. 안 하겠습니까? 듣기 싫은 거지. 듣기 싫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 지금 도와줄 뜻이 없는 거지. 그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친노들은 제발 검찰이 1심에서 이겨가지고 이재명 유죄 나면 그냥 우리가 민주당 알로 먹겠다는 생각이고 반대로 이재명은 제발 이번에 문재인 기소되고 해서 친문들 완전히 정리되기를 서로 지금 검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정당에 있지만 딴 세상에 사는 완전 딴 세상이에요. 네, 사는 사람들이군요. 예, 그럼요. 지금까지 문재인 나왔을 때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건영,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은 맨날 나오고 신성준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친명 중에 미움도 안 나와요. 네. 예,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있던 행정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본질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까 지금 임종석도 사실 그런 얘기 한 게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지금 2년 반,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타이스타 이 범죄는 너무나 명확한 데다가 둘째 이 해악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특정한 사람 자리 정도 해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한 기업이 항공사 공중 분해되었고 600명 근로자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공사 나오고 전투기 몰던 엘리트 파일럿이 지금 택배하고 그다음에 대리기사예요. 완전히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를 한 최악의 아주 가증스러운 엄청난 사회적 파시즘 범죄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이 했어요. 민주당 의원 이상직이가. 민주당 의원 금배지를 달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금배지로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뒤에 내 뒤에는 문재인이 있다. 실제로 다 친문 핵심이라고 하니까 검찰도 국세청도 노동청도 전부 그때 이스타항공 노조가 우리 죽겠다 체불한다 내쫓는다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민주당이 노동자 위한다는 그 당이 이스타 노조 털끝도 안 봐줬습니다. 이스타 노조 빨간 죽기 보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전부 결국은 지금 볼 때는 문재인한테 그 가족 편히 봐주고 관직과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 뒤에 있다라는 그 신호 그걸 받아가지고 사기업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수백 명을 고용한 기업이 공중 분해되고 노동자가 내쫓긴 거는 이 기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백억 원이 체불된 것도 이 기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노동자를 사랑한다는 정권 하에서 이런 끔찍한 반노동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주범이 누구예요?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도 친문 핵심이야.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슬로우 다운 하신 게 사실이에요. 왜? 제가 볼 때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한간의 의심이 뭡니까? 본인을 검찰총장 만들어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만큼은 안 건드린다는 지금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대가는 뭔지 아세요? 그 대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활부하고 살지 모르지만 본인 바로 옆에 김건희 본인의 부인은 저렇게 제가 볼 때는 다 잘못했지만 잘못의 정도에서 차원이 다른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저렇게 한마디로 속된 말로 작살이 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저렇게 지금 평산 책방 주인으로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님. 네. 예. 윤석열 대통령께도 이야기를 했네요. 문재인 일가의 수사기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그냥 제도만 충성하시면 됩니다. 바로 대통령님. 네. 왜 슬로우 다운을 했는지 그런 의심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네. 예.
자,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 후보자 문제 좀 다뤄볼게요.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죠. 김문수 장관 후보자 뭐 여러 일담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2022년 10월에 경산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이게 크게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기도 했죠. 문재인을 향해서 했죠.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본인의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 거로 예상하세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갖고 문제를 계속 삼겠죠. 예. 그래서 근데 김일성주의자 발언의 그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맥락이 뭐냐면요. 신영복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신영복이 저 서울 상대 그 김문수 선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권 아주 대부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의 친북적인 사람입니다. 인혁당 사건하고 관계있고 지금 그게 마치 색깔론이고 지금 뭐 용공으로 몰아갔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후에 드러나는 관련자들의 모든 증언이라든가 행적을 보면은 굉장히 그분이 친북적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많고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20년 감옥에 있다가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라는 이제 정부의 성격이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이행하면서 과도기적 정부로서 약간 통합 행보를 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투옥됐던 이른바 정치범들 많이 풀어주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건 통합 차원에서 좋은 일이었는데 그때도 신영복이라는 분은 전향하지 않았어요. 전향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당시에 이제 경산노회 위원장이 그렇게 전향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전향했다고 안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누가 존경하냐고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 전향을 안 한 사람을 존경한다면은 전향 안 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나는 친북주의자, 친김일성주의자라는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역시 김일성주의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물어본 걸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냥 무조건 김문수는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락을 좀 잘 따져봐야 되고 김문수라는 분도 과거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그 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근데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게 이제 읽어보면 뭐 딱히 사상적인 깊이 그런 것보다는 20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감상적이고 애환 뭐이라든가 또 이제 과거에는 그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많이 좀 이렇게 비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동정 여론 이런 게 해가지고 좀 상당히 이제 감상적인 그런 글에 불과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김문수 이 양반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색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그 당시에 이제 간첩이라든가 그런 친북적인 사람들도 많이 이제 투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저는 북에 대한 환상, 잘못된 어떤 인식 그런 게 다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노동운동도 하고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같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게 김문수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감옥에서 사색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무조건 문재인을 빨갱이 김일성주의로 몰아가는 김문수 너는 극우야. 지금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희한하게 된 게 저는 보수적인 발언을 하면 무조건 일단 극우라고 일단 몰아붙이고 봅니다. 그리고 극좌인 분들은 색깔론 얘기를 맨날 해요. 뭐 지금이 언제인데 시대착오적으로 색깔론이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러시아가 멀쩡한 주권 국가를 그렇게 침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란 나라는 대만을 지금 침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호시탐탐 드러내고 또 그다음에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시대착오적인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대가요. 다시 양극강식 정글 신냉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착오라는 말도 웃기는 거예요. 저는 시대착오라는 말 당연히 근거 없는 색깔론 뭐 자기하고 입장 안 맞으면 빨갱이라고 보는 건 문제가 있지만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죠. 근거 없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걸 지적을 하면 무조건 우리를 빨갱이로 보냐. 색깔론 왜 하냐. 시대착오. 그런 것도 굉장히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대착오적인 공격에 김문수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냉정하고 또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지 굉장히 저는 궁금하고 네. 잘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지금 집중적으로 오늘 민주당 등 야당이 트집 잡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몇 가지 문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태선 의원이 사전 질의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청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다가 이후에 탄핵 이후에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입장이 변화가 있었는데 왜 변화를 했는지 이렇게 사전 질의를 하자 김문수 후보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음에서 탄핵이 부당하다 생각한다 하면서 탄핵에 관한 입장을 본인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청렴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청렴 의지가 뭐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김문수 대표가 뭐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그때 한 것 같은데 그 뭐 청렴 갖고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청렴 갖고 논란이 있는 거 많은 사람들 되게 민주당 아닌가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난 정권 때 얼마나 지금 뭐 거기 누구죠? 우선 바로 이재명 대표부터가 지금 그 법인카드 갖고 그렇게 지금 논란이 잔뜩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혜경 그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청렴 의무로 따지자면 저쪽.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거 갖고 탄핵을 합니까? 탄핵은 아니죠. 단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법 처리만 하는 거지. 이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국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고 뭐 이런 정말 중대한 업무상의 사유가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건데 이것은 청렴에 서로 논란이 있다 해도 이걸 갖고 탄핵을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경범죄의 사형을 하겠다.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은 당연히 반대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한다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의 논란을 가지고 탄핵당하는 거는 당연히 반대한다. 이거는 저는 상식적이고 평소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민주당 응원해 오던 분들도 이 정도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논리상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청렴했는데 좀 의심이 있다고 비판하는 거를 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끌어내려서 정치적으로 사형을 때리고 완전히 임기를 단축해서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이렇게 될 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점에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 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그러니까 약 1년 11개월 동안에 4,9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경산호 위원장 시절 본회의를 한 차례만 직접 주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세금 낭비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산호위가 입장을 밝혔죠. 단 한 푼의 법인카드도 부정 사용한 적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자 하면 좀 사실은 청렴한 걸로 널리 알려졌잖아요. 우선 지금 딴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민주당이 법인카드 지금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조두순이 갑자기 여성 인권 떠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요. 성범죄 방지하자고 조두순이 떠들면 그게 호소력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범죄 하지 말고 여성 인권 보호해야 된다는데 누가 반대하고 누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만 조두순이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웃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부터 먼저 그럼 한번 법인카드 다 까고 왜 그랬는지 밝히시고 그런 다음에 얘기하라고 하죠. 두 번째, 이 지금 약 1년 11개월 동안 4,900여만 원이니까 2년 동안 5천만 원 썼다고 치면 한 달에 250만 원인데요. 업무 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바로 직전 김문수 이 양반이 경사노위 하기 직전 민주당 정권 때 경사노위 위원장 그때 업무 추진비가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30%도 많았어요. 이거 30%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은 법인카드 까라고 하세요. 그분은 그러면 300만 원 그대로 안 썼는지 한 달에 250만 원 어디다 썼냐면요. 지금 한국노총이라든가 사회단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민원 얘기해오는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당연히 경산노 위원장이 밥 타면서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되게 한 2만 원에서 3만 원짜리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런 것도요. 예를 들어 한 10명 와가지고 3만 원짜리 먹어보세요. 그럼 이거저거 좀 맥주도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4-5번 먹으면 끝나요. 근데 한 달에 김문수 위원장 한 2-30, 여러 번 만나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설득도 하고 다 날라가고 그 다음 3만 원 넘어가면 자기 사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부터 한번 까라고 하세요. 민주당 경사노위 5년 동안 법인카드 얼마 결제했고 결제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액수도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한 달에 250만 원 이 자리가 그리고요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법인카드만 나와요. 그럼 자기 월급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돈으로 그 밥을 사고 차를 마시고 합니까? 그것도 다 법인카드 250만 원 금방 떨어지는데 그걸 갖고 한 거고 이 민주당 시절에는 당장 그게 최소한 250이 넘어가고 3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왔습니다. 그것부터 까라고 하세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드릴게요. 양대 노총의 반응도 좀
궁금하던 차에 마침 입장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초반기부터 김문수 후보자를 반노동 극우 인사라고 해서 막 극언을 했었죠. 근데 네. 최근에 한국노총 소속 한국공공사회 산업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냈어요.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가장 중요한 정책 검증을 뒤로 한 채 개념과 기준도 불명확한 보수 진보라는 정치적 잣대로 진행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품격 있는 청문회가 개최돼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고 불안정한 노동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좀 정책 청문회를 좀 해라. 쓸데없이 개인 후보자 트집 잡고 막 이런 거 힘쓰지 말고 이런데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반응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원래 노조 특히 노총이란 건 보수 정부 들어오면 다 무조건 일단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한국 노총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부를 막 비판했어요. 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 대표적으로 건폭 기억나시죠? 예. 그 노사 법치주의란 걸 이제 표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관행으로 적장에 대강 묻어가던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관행으로 대강 받던 돈 이런 건 다 끊고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한노총이나 민노총 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의 능력이 발휘되는데요. 어차피 민노총이야 뭐 아무리 그 친민노총 정책을 펴도 뭐 보수 정부 좋아하겠습니까? 어차피 거기 지금 그 안에 뭐 경기동부연합이니 어차피 지금 뭐 여러 가지로 NL이니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그렇고 한국 노총에 대해서는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죠. 아주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네. 좀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26 노사 대타협이 이제 이룩됐는데 네. 그것이 김문수 위원장이 한국 노총을 네. 열심히 설득하고 네. 또 그다음에 한국 노총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경산노위 위원장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잖아요. 정부를 대표해서 결국은 노조의 아픔, 노조의 어떤 서운한 점 이런 것들을 다독이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지켜야 될 어떤 선, 또 법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해서 당신은 요거 양보하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 있게 그렇게 설득을 해온 거죠. 그래서 지난 2월 6일 날 그렇게 대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한국노총이 경산노위에 들어왔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26 대타협을 이룩한 김문수 위원장의 능력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국노총은 이번에는 좀 싸우지 말고 김문수의 능력을 측정하는 청문회를 해보자. 굉장히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능력이 검증되었다. 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도 더 이상 투쟁을 위한 투쟁 그리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단체가 왜 반미를 하고 왜 정권 타도를 그렇게 하고 무슨 통일과 뭐 어떤 뭐 평양 간다는 거 그걸 왜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노총입니까? 그래서 하여간 좀 민노총도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권익과 이런 거에도 열심히 한다면은 저는 김문수 위원장하고 손을 못 잡을 리가 없다. 못 잡을 일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네, 오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전현희 지금 김건희 여사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법사위 현장 소식을 전해봤고요. 문재인 일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문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지 기대를 가지면서 또 살펴봤습니다. 예, 강찬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